안녕하십니까. 100% 손맛입니다. 백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신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의 실수는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못 버티고 중간에 손절하고,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베팅에 소액 베팅으로 먼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소액 베팅을 먼저 해보고 나서 감이 잡혔을 때, 그리고 그 종목의 패턴을 알았을 때, 그 종목의 성격을 알았을 때, 또 그 종목의 재료에 대해서 알았을 때 정확하게 이 정도 지지선은 세력들이 잡아주더라, 이런 게 확신이 가졌을 때 그때 비중을 늘려라.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 왜 지금 현재 주식도 아닌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드릴 거 있을까요?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제가 주 매매하는 리플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기준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제가 리플도 함께 봅니다. 하나의 지표죠.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의 아버지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어머니 리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가상화폐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저는 리플이라는 이 회사가 지급보증 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급보증 기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했을 때, 한국에서 1억을 송금했는데 미국의 어떤 은행과 협약을 해서 그 1억을 받아서 손님한테,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지급보증, 이 역할을 리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인가? 이 리플의 회장,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왜, 이제 코인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리플이란 코인을 왜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는 이걸 300원 이하 되면 제가 매수를 합니다. 나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리플과 가상화폐를 공부한 이유는 핀테크니 블록체인이니 이런 주식시장에서 용어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코인도 주식 차트로 인해서 움직이더라.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 분석이 되면 코인 매매는 더 쉬워요. 그리고 목표가를 정해놓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쉬워요. 단타를 3원을 남기든 6원을 남겨도 저는 정확하게 300원 이하 하락할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우선적으로. 왜? 비트코인이 1000만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듯이 여기 보시면 1000만원이 무너졌어요. 그쵸? 지금 982만 9천원이에요. 1000만원이 깨진 이후, 그죠? 지금 현재 바닥에서 기어요.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1000만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돼. 힘을. 그죠? 1000만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게 300만원, 거의 300 얼마까지 하락을 한 이후 올해 뻥튀기가 튄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그동안 하락하다가 2600만원을 찍고 나서 356만원 최저점 찍고 나서 최근에 또
1600만 원 정도 찍고 나서 1차 파동 아주 큰 파동 이후 상승하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캔들에 빨간색이 많아지죠. 이때 추세 상승. 그리고 반대로 추세가 하락할 때는 파란색 캔들이 많아지죠. 다시 문제가 심각해지면 비트코인이 800만 원이 한번 깨질 수도 있어요. 800만 원이. 근데 지금 최근에 800만 원이 안 깨지더라고요. 800만 원이 깨지고 나서 600만 원까지 만약에 하락했을 시점, 그 시점에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점에는. 근데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800만 원이 깨지진 않아요. 바로. 왜냐면 지지라인이 여기 굉장히 많죠. 지지 형성대가 750만 원대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보시면 비트코인을 보시면 1000만 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에 들어갈까? 1000만 원에서 매수해서 올라가야 1200만 원이에요. 저항선이 1200만 원 저항선이 굉장히 강해요. 그쵸? 그러면 세력들이 그동안 주식 차트를 봐왔듯이 여러분들이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면 제가 일절하든지 손절컷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지금 1230만 원을 저항선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밑에서 잡아서 20%에서 30%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같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될 때 이때는 사람들이 단타를 많이 칩니다.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흘러내리는 종목은 단타. 흘러내려서 조정 이후 주가가 하락 이후 조정 국면에서 지지라인을 잡아주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시점에는 그때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기술 투자를 매수해 놓은 이유는 이 비트코인이 거의 또다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제가 여기서 600만 원이나 800만 원, 780만 원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서 조정 국면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쵸? 하락 국면, 다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느 큰 눌림목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와서 정리가 되고 손바뀜이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가듯이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비트코인하고 리플을 말씀드리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죠. 리플에 대해서 모르죠. 전혀 모르죠.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냐? 기다려라. 기다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근데 막 매도를 익절을 하고 했는데 막 올라가 있어요. 리플이 제가 하도 안 올라가길래 300원에 털었더니 금액이 이날 300원에 정리했더니 이날 370원인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세 상승하려나 했더니 이 저항선 있잖아요. 이 저항선에 부딪혀서 그 이후부터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나서 275원에 다시 잡았었어요. 270원대, 80원대 잡아서 300원대에 그냥 정리를 5원, 6원 이런 식으로 단타를 쳤죠. 단타를 치다가 명절 이후에 주가가 리플값이 올라갈 줄 알고 잡아놨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원인가 6원인가 남고 그냥 2%인가 남고 익절했더니 330원에 올라가더니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잡았어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330원 갈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근데 비트코인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야지 리플이 올라간다. 이게 아버지 코인인 비트코인이 올라가야지 리플이 올라간다. 이 개념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해요. 330원 해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원칙하에 그 매수하고 인내,
그리고 매도하고 있네. 매도해놓고 오, 더 올라가네 한다고 이제 추격 매수를 해요. 그때부터 사람이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실수를 하더라고요. 내가 주식을 잘못 팔았구나 해가지고 다시 잡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꼭지예요. 이 부분을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시점에 물려서 꼭지에 물려서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절대 안 되죠. 자기 원칙이 없으니까 올라가면 그냥 놔둬요. 이쁘게 그동안 잘 먹었다. 저점에서 단타 치면서 불안정한 시장에서 단타 치면서 잘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이유예요. 추격 매수 같은 거는 하지 마라. 여러분의 원칙하에 내가 계획했던 그 가격 이상이 되면 매수를 멈춰라. 추격 매수를 멈춰라. 오늘 매수를 못했다고 다음에 매수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제가 미스터 블루를 4번을 익절을 시켰던 이유는 네 번을 익절을 시켰던 이유는 이 종목의 패턴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 되면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이 정도 선이면 올라가려고 했던 거를 주가를 세력은 상승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승을 시켜야지 자기들이 보유한 물량을 일부 털고 그 자금으로 다시 띄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단타 이렇게 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력들은 골칫덩어리예요. 사실 제가 이 유튜버를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차트가 너무 이쁘고 회사 자체가 좋아서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하는데, 공개적으로 종목을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해드리면 사실 어떤 분이 손절을 하겠어요? 손절 절대 안 하죠. 그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세력들은 만약에 이런 사람이 미스터 블루를 주가 하락을 못 시키게 만들더라 해가지고 주가를 확 흔들어 버리죠. 흔들 때 나도 이제 멘탈이 뭉개되고 막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가는 이제 그때 세력들이 입 쫙 벌리고 저 유튜버 말이 틀렸구나,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방송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스터 블루는 차트도 이쁘고 회사도 괜찮아서 공개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공개를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차트는 어떤 식으로 중간중간에 익절을 해야 된다는 거, 세력이 이 시점이면 일부 개인들 꼬시게 해서 자기들 물량 털고 다시 밑에서 잡아서 다시 꼬시고, 이제 제로를 넣으면서 어떤 그 잠정 공시는 안 나왔어요. 아직 미스터 블루 매출 공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시를 띄우고 제로를 띄울 시점에 지금 신한금융의 김규리 연구원이 7월 4일 날 발표하고 10월 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3개월 이후에. 예, 잠정, 이거는 예측 공시예요. 예측에 대한 그 매출 예측에 대한 추정치예요. 추정치를 미리 말씀을 하니까 그 시점에 주가가 확 떴어요. 이날. 응? 이날은 꼬신 거죠.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 확 일어난 거죠. 그동안 못 올라가는 거. 근데 이날 기관들이 좀 팔았어요. 단타 치는 기관들이 있죠. 이날 뉴스를 내보내고 손바뀜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연기금이 45억을 단타 쳤어요. 이날. 그죠? 기타 법인은 21억 익절하고 그 전에 매수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는 삼성에서 그때 매수한 날이 이날이죠. 삼성 금융투자 제일 많이 매수한 날.
아마 금융투자 얘기를 매수한 것 일부분은 자사주일 거예요.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자사주 포함시켜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그죠? 10억 원어치 자사주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그죠? 이제 개인이 이날 김규리 연구원이 발표 8시 59분인가 했어요. 이날 발표를 해서 신규 고객들이 들어왔어요. 신규 고객들이. 그래서 시가도 굉장히 크게 출발했어요. 이날. 시가가 7,670원. 그죠? 7,670원의 시가를 너무 높이 시작을 해서 제가 익절을 시켰던 거예요. 이때도. 응? 왜? 제가 이때 왜 이 주가가 올라가는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휴일날 주말에 보니까 김규리 연구원이 8시 59분에 뉴스 발표를 올렸더라고. 파이낸셜인가?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그 세력들은 만약에 연기금 옷을 입고 있는 어느 큰 주체가 이날 익절하고 나갔어요. 애들은. 여기는 뭐 신한금융인지 어딘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기타 법인이나 이런 거는 그냥 수급은 그대로 있어요. 매수 주체들은. 그리고 부분 익절해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익절했던 거죠. 그 다음날 주가 하락한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외국인 10억밖에, 아니 만주밖에 매도 안 했어요. 개인이 8만주 매수 다시 들어오고, 금융투자 5천주 매수하고. 그쵸? 수급 변동이 없었어요. 이날 한 번만 딱 수급 변동 있었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손바뀜이 한 번 있었던, 지금 손바뀜이라고 얘기한 게 10월 8일 날, 이날, 아니 10월 10일 날 김규리 연구원이 7월 4일 날 발표했을 때하고 똑같은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날은 제가 봤을 때 신한금융 리포트이기 때문에 신한금융에 투자하던 그 고객들이 매수를 많이 한 거죠. 투자를 거기 리포트 받아본 사람들 있죠? 자산가들. 이거 회사 괜찮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면. 그리고 7월 달에 매수 못했던 신한금융 그 자산가들이 이날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들어오면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흔들어 버린다니까. 쭉 빼버려요. 주가를. 그쵸? 쭉 빼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지라인을 딱 보고 있다가 입 쫙 벌리고 있어서 매수 준비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잖아. 이걸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 매출은 얼마다. 앞으로 예상 매출은 작년 대비 실적 대비 한 배가 더 뜬다. 작년에 300억 매출이 나는데 올해는 600억 이상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작년에 그 가격하고 작년에 미스터 블루 가격하고 올해의 가격은 달라져야 되는 게 확신하다. 왜냐하면 종속회사가 매출을 200억, 300억씩 빼낸다면 대단히 성장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그게 10억이 됐든 뭐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이게 꾸준히 매출이 나온다. 기존에 없었던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기존에 재무제표에 적자를 줬던 회사가, 적자를 해줬던 종속회사가 이제 수익을 나와요. 그러면 회사 그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면서 좋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시점을 단타로만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 이제는 저점, 이 정도가 미스터 블루는 적정 평가 금액이다. 그리고 잠정, 확실한, 확정, 매출이나 영업이득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품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출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주석에 발표가 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더 오는 거죠. 회계상에 돈이 얼마 들어온다는 걸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쵸? 그러면 누구나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이게 미스터 블루가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됐구나 이거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를 하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항상 투자는 여러분의 총 자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씩 알아가면서, 조금씩 베팅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익이 나면서, 잔고를 지키면서 이런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의 잔고가 늘어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건, 마음을 급하게 가지지 마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만 매수를 해라.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라. 이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시장이 미중 무역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지는데 너무 고점 시작하면 주식 없으면 그냥 부러워만 하고 추격 매수나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장은 갑자기 뜬 종목은 갑자기 빠져요. 이날 미스터블루 10월 10일 목요일처럼 갑자기 뜬 종목은 바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날. 이날도 천천히 장중에 나왔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전날 자사주 공시 띄우고 나서 그 다음날 김규리 연구원이 잠정 3분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다는 그거를 리포트를 발표를 하니까 7월 4일날 매수 못했던 분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7,000원 이하는 매수해 놓을만 합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6,800원, 6,700원 사면 고맙습니다 한데 그 금액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빠지면 매수를 할 분들이 많겠죠. 물타기 하겠죠. 아마 10월 10일 날 매수하셨던 분들이 오늘 빠지면 추가 매수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좋은데 이게 굳이 빠지겠습니까? 그쵸?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 장중에 좋은 종목 있으면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림을 꼭 반드시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거는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천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이거는 제가 리플이 없기 때문에 리플 대신 매수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700원 이하 정도는 돈이 될 것 같아서 2,770원 2% 더 주고 나서 매수를 해놨는데 3,000원 보고 매수했습니다. 3,000원 보고 3,000원 돌파하면 4,000원 더 가겠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3,000원 보고 매수해 놓은 겁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저는 아침에 동시호가에 매매할 종목을 몇 개 찾아서 단타를 쳐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매매 잘 하시길 바랍니다.